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수 합병 호재로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지난주에 널뛰기 장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9% 오른 11,4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예상보다 호전된 경제 지표와 향후 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동반 성장의 새로운 버전인 공생발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2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꼼꼼한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진용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내 증시가 광복절 연휴로 휴장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장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이었는데 1.4%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1% 이상 빠졌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매도 기조를 이어왔습니다만 일단은 금융주에 대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을 각각 340억에 238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지주회사를 할 수 있는 LG에 대해서도 한 25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최근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해서 한 1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특징적으로 일단 금융주에 좀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주목되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그동안 선조정을 받았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 1,200억 이상의 매수를 좀 보였고, 기아차 같은 경우 어제 지난 금요일 납품 컸습니다만은 오히려 1,0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자동차 업종에서는 유일하게 빅5 안에 드는 매수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보면 주가 하락에 상당히 좀 과한 면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중장기 롱텀 매수를 노린 한 85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업종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이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오전에서 오후장으로 밀릴 때 아무래도 IT라든지 여타 화학 쪽이 좀 낙폭이 컸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한 2,800 이상의 매도를 보였고요. 어느 정도 또 포스코 같은 경우 아까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외국인 오히려 포스코를 또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도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는 그날 나왔던 기관의 매수와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또 매도를 보인 업종을 보면 약간은 또 반대적인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 1위로 보여줬던 KB금융에 대해서 기관은 오히려 1,6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한 940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올렸던 업종보다는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이 낙폭이 좀 컸던 그런 하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장 한번 잠깐 돌이켜 보면 지난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1847포인트 정도 미국방 급등을 앞서고 시가는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오후장 접어들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800 밑에서 끝났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양매도가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수반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약간 기관 쪽에서는 조금 더 주식을 비중을 줄이자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또 결정적으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60포인트 이상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차화정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폭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 IT 경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디램 고정가가 60센트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IT 경기에 좀 먹구름을 보였다 할 수 있겠고, 차화정 같은 종목에도 사실 글로벌 경기와 상당히 좀 밀접하다 보니까 차화정 종목에 강한 매도세도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날 같은 경우 여전히 최근에 보면은 의약이라든지 유통업종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통 쪽에서는 하이마트라든지 이마트 같은 종목이 상당히 플러스로 반전해줬고, 역시나 이 종목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가 좀 물렸던 게 역시나 지금은 기관이 장을 좀 주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예, 잠시 뒤 투자 전략 시간에 짚어보겠지만 지난주 차화정 그리고 IT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가 일부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향후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매도 클라이먹스였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부터는 아무래도 장도 좀 플러스 출발할 때 IT 종목 같은 약간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약간 롱텀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짜드리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짚어보죠.
있었죠.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이었죠. 1% 올랐습니다. 470선 회복을 했는데 역시 기관이 좀 사줬었어요.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그날은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수급보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고영이라든지 서울반도체, JKN이트, SNU 같은 종목을 40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뭐 대표적인 또 바이오 관련주를 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한 32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ICD, 뭐 다음,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그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 지난 금요일 날 SN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한 주가를 보여줬고 다음에는 NHN 같은 인터넷 관련주들은 조금 오후장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장 후반에 IT 부품 소재 업체들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매수에 불구하고 좀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그 매수 흐름 자체가 약간 극명하게 나왔다는 거가 약간 특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로 봤을 때 사실 490포인트가 코스닥 지수 60일선이었는데 거기서 490포인트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그래서 대비해서는 소폭 오르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오후장에 아마 종목들을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은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 캔들들이 거의다가 머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캔들이 많이 마감했다는 것은 약간 단기 반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관의 코스닥 사랑, 즉 개별주 사랑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전날이죠. 전날에도 얼추 8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고 지난 금요일도 얼추 618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뭐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틈새 시장을 노린 머니 게임이 계속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 계속적인 걸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라든지 게임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약간 금요일 같은 특징적인 것이 바이오라고 다 오른 것도 아니고 게임주라고 다 올랐던 건 아닙니다. 약간 차별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차바이오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여타 또 바이오주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게임주에서도 이제 NC소프트라든지 약간 대장주는 좀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밑에 있던, 안 올라오고 있던 웹전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IT 장비 부품주로 넘어갔을 때는 여전히 AMOLED라는 여타 반도체 전공정 장비 할 거 없이 거의 전 종목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사실 최근에는 IT 개별주들이 약간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날 지난 금요일 분위기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또 IT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도 같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일 마감됐던 국내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대형 M&A 소식이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 호전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유럽 증시가 먼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일본 이제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1.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장 전망치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유럽 증시 상당 부분 만회를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미국 M&A 이슈 가장 큰 것은 일단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소식이 가장 큰데요. 이 덕분에 여러 가지 인수 소식 더불어서 역시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M&A 이슈는 당분간 이런 어떤 경제 불황이나 아니면 약세 경제 흐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런 해결 국면, 타결되는 국면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역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볼 때 미국 증시가 3일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우는 1.87%가량,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1.8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마감한 이 미 증시,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이제 반등 국면으로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상당 부분 만회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리스크, 지금 프랑스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만 좀 진정이 된다면은 향후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어느 안정화 상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미국 부통령이 또 이제 중국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제는 독일과 프랑스 이제 16일 정상회의 예정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금융 안정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역시 중국 방문 역시도 어떤 좋은 결과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어떤 국내적인 이슈,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만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들만 많았었는데 일단 어제 밤까지 들렸던 여러 가지 소식들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이 덕분에 시가는 조금 높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스위스 프랑화가 상당 부분 약세됐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동반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와는 글쎄요, 조금 이 부분에 꼭 연동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반등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금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또한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통해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래로는 1,050원에서 1,040원, 위로는 1,080원에서 1,090원까지 정도 열어두시고 그 위나 아래로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실적 전망들을 컨센서스라는 부분에서 잡을 때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은 기업들은 대부분 1,050원을 기준으로 좀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부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한테는 약간의 호재로 잠시 작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증시 전반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 단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또한 급격한 변동은 어디까지나 호재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증시 분명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정화 단계로 곧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아무래도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간밤에 마감됐던 유가와 금값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유가와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가 역시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들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인 접근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금값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 조금 더 이따가 팔 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세적인 접근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의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계속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추세적인 면에서는 역시 약간은 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꾸준히 가진 않겠다라는 점에서는 중장기 투자에 참고하실 때 정유 화학주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만 우리 증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를 꾸준히 잡고 싶었던 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구간에 나눠서 나눠 담기 식으로는 일단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공략에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수치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종가보다 2.9% 오르면서 87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었고요. 금값은 다시 사흘 만에 상승을 보였었는데 온스당 1,758달러의 거래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신영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영증권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대차 거래와 공매도에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높아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과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국내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확대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세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크레딧 리스크는 모두 은행을 중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은행주를 가장 주목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내수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주 미국 국채 발행 성공과 이탈리아, 프랑스 긴축안 제시, 유럽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의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6일로 예정된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유로본드 발행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도 일단 재정 위기 선진국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투자 심리 안정은 기대되지만 펀더멘탈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가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해외 증시는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지수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이 종가가 되는 등 최근 들어서 좀 악재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호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코스피도 반등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차적으로는 1870포인트, 그러니까 직전 반등에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었던 1870포인트 회복 여부가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하실 부분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축소 여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탄력적 매매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모멘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적 개선 확률이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 중용주라든지 아니면 내수주 같은 종목들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증시와 같이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에는 낙폭 과다주들의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축소와 그리고 외국인 매매 패턴의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 우량주들의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 그리고 상당 수준의 로스크 물량 출해 그리고 낮아진 시적 눈높이 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여건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내수주와 중형주를 메인 축으로 하고 그리고 대형 우량주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탄력적인 매매가 요구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광범위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차화정도 이제는 낙폭 과대로 조금씩 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차화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들이 매물 출회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을 보일 경우에는 기관들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비중이 컸던 차화정을 중심으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기관의 매매 패턴, 최근 수급시장이 키를 주고 있는 기관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주와 중소형주 보자 하셨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종목 좀 짚어주십시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흐름 본다면은 음식료, 담배라든지 아니면 섬유유복업체들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공생 기업 선정에 있어가지고 최근 2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명단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분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투자증권 의견이었고요.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난주는 1700선까지도 바빴고요. 외국인들의 매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5거래일 동안 3조 이상을 내다 팔았는데요. 과연 수급이 안정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밤 유럽 주요 증시는 재정위기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큰 M&A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퍼졌고 시장에서는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관련 지표는 상당히 부실한 흐름을 보였고 우려를 낳았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의 화두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이번 주는 완화인데요. 과연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낙폭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수급 그리고 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하창봉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장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광복절 연휴를 좀 쉬려는 기관들이 좀 오후장에는 팔고 가자 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실수를 하셨어요. 오늘은 오를 겁니다. 예.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저도 종가 기준 1800포인트는 지지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 1800포인트 크게 저희가 볼 때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1684포인트 일단 저점 신뢰도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1800 밑에서는 주가 그래도 좀 과매도 국면이다. 이런 걸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 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1800 시가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1800 이상에 출발할 것 같은데 1800 이상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어도 약간은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물린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있게 한번 우리 사실 지난 2주간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약간은 여유있게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과연 섹터별로 봤을 때 사실 IT나 차화정 섹터가 과연 매수를 해야 될까 하는 데 좀 고민이 좀 사실 많습니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 한 3일 연속 올랐습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없었습니다.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컸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어저께 이제 M&A 이슈가 나왔죠. 뭐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런 불경기에 M&A 이슈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M&A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호재를 받아들여졌고 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든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소비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뭐 그렇게 경기가 약간 뭐 조금 둔화 속도가 좀 완화된다. 그게 사실 어저께 아시아 증시의 어떤 화두였거든요. 일본의 그 GDP 자체가 예상치보다 덜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IT나 차화증 섹터에 대해서 약간의 매수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롱텀. 약간 길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오늘 바로 반짝하는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길게 지금부터는 좀 물려도 된다. 잠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T나 전기전자는 지금부터는 사서 바로 수익이 나는 개념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물려주자. 이런 관점으로 롱텀이라는 제 용어를 쓰겠고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신지요? 기간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돌아설라 그러면은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유럽 쪽 그 만기 이야기도 9월 달에 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지인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약간 몸이 쌀쌀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대략적으로 추석 이후까지 거의 9월 말까지 9월 말 윈도우 드레싱까지 노리는 정말 롱텀 전략으로 좀 접하는 게 좋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수에 대해서는 약간 업종을 간단히 추려봤는데 역시나 지금 뭐 추석 특수도 있고 국내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직 뭐 1,050원, 1,090원 밴드에 있습니다만은 내수 쪽 유통이라든지 의복 그리고 보험주가 사실 지금 금융센터 중에서 보면 보험, 증권, 은행이 있는데 사실 은행주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쌉니다. 근데 계속 3,500원 싶은데 기관의 매도 공세가 너무 세니까 어떤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제 탑으로는 그냥 보험을 하고 좀 섹터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복, 유통이라든지 의복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반등을 노리는 매수 사실 그 유통 쪽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은 약간은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 섹터를 좀 끼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투자 전략은 제가 저레버리지 투자 전략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장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레버리지라는 것은 투자 비중 자체를 조금 줄여서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롱텀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하던 전략 자체가 저점 분할 매수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어갈 거를 지금 시장은 한 3번, 4번까지 나눠서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일주일 만에 자기가 원하는 주식을 다 샀다면 지금부터는 2주, 3주까지 넓혀서 즉 레버리지를 상당히 낮춘 약간은 중장기 쌀쌀하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10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보는 정말 좀 길게 보는 투자 관점으로 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하신 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어떤 지술적 반등치 자체가 만약 1900 언제까지 왔을 때는 한 번 더 자기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번 한 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앞서서 또 다른 전문가는 LG와 카이닉스, SOL 빠지는 거 보면서 앞으로 정유주와 또 IT주는 당분간 좀 힘들겠다, 접근하지 말자 하셨는데 또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쌀쌀해질 때까지 좀 길게 본다면 지금 담아볼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진용윤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00포인트는 일단은 가뿐히 넘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1800 내외에서 공방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오늘 넘어선 다음에는 다시는 좀 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하더라도 내일 시가까지도 좀 그 위로 꾸준히 유지되기를 기대해보고 있고요. 또한 지수, 업종 차트 면에서 지금 5일선이 아래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차근차근히 좀 돌리는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화 수평 이상으로 돌리는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유럽계 위주로 이제 외인 매도 자금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딱 멈추지 않더라도 개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투자 심리 회복 면에서 이미 한번 개인이 무시무시한 매수 거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그 거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다 샀다가 아니라 정말 끝없이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매력적이면 더 산다라는 인식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해줄 때 오히려 우리 증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또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씩이나마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유럽계 자금 당분간 그 자국 안에서 아무래도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좀 진정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매도 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중소형주 몇몇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그 역외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자금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크게 두 덩이로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각 1조 이상씩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강하게 좀 매도세가 이미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진정하지 못하고 꾸준히 가져오는 사이에 그렇게 매도하면서도 산 종목들도 물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한다면은 기존에 내수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러 개 남아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대부분 수익권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식음료라든지 유통 부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낙폭 과대 주도주에 관심을 갖자 뭐 이렇게들 많이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도주라는 차화정 부분에서 예전에 어떤 기관이 돈을 많이 벌 때 우리는 못 벌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여기서 승부를 내보고 싶다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증시에서 그러한 종목들 낙폭 과대라고 해서 사기 시작해서 지금은 계속 끝없이 사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낙폭 과대주 무작정 좀 닮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차화정이라는 그런 어떤 섹터 자체나 아니면 기업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도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좀 꼬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풀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하창봉 팀장님은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로 보시나요? 저는 약간 더 느긋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그 차화정, 특히나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형주들이 보폭을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높였었는데요. 사실 자동차들이 제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연말쯤부터가 아닐까 좀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고요. 또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신차 출시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실적 부분까지 봤을 때 악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한일이 이와 같은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 또 부품주들 7월 그
그 7월부터 한 EU FTA 덕분에 뭐 관세 철폐 이 부분들 선적 물량들이 이제서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 감안을 한다면은 3, 4분기에서 4, 4분기 정도 그 분기점 정도 된다면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제대로 좀 탄력받아 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안정화 단계를 좀 보시면은 편안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길게 본다면 자동차주는 지금 담아도 괜찮다 보시는 건가요? 네, 물론 지금도 괜찮게는 봅니다만은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무조건 지금 담아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은 당장 담을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루 이틀 걸러서 한 번씩 담았다 한다면 지금은 주 단위로 좀 나눠서 담아보시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은 IT주까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단순히 낙폭이 과대했다고 무조건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낙폭과대를 한 번에 만회하고 추세를 살린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차화정 부분은 수급 개선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내수주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IT주들 개별주적인 성격에서 상당 부분 지금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 안 된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주들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면에서 더욱더 어떤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매력주가 많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뭐 대선 테마주 정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너무도 급반등,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보기에는 정말 하루 안에 수익 실현 아니면 매도 청산을 모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제약주나 IT주 중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좀 하는 게 있더라도 추세적인 부분은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중소형주에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기회가 많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 종목이 아니라 업종을 들고 오셨네요? 예, 못난이 IT들을 좀 지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IT 종목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IT 종목군이라 하는데 약간 나눠봤습니다. 일단 디램 쪽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전기 소재 쪽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반등 탄력으로 봤을 때는 소재 쪽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으로 바로 집어드리면 LG화학과 제일모직에 좀 집중하자 말씀드리겠고요.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디램 쪽은 실제로 지난 뭐 8월 고정가, 디램 고정가가 60센트까지 내려가면서 하이닉스 70센트, 하이닉스 90센트, 삼성전자 70센트의 BP보다 못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봤자 손해보는 그런 장사라고 있는데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3Q 영업이익 적자까지 우려까지 나오는 관점이고요. 뭐 3Q를 해봤자 어차피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은 쌀쌀해지는 추석 지후 10월 정도가 되면 오늘 반등 탄력이 강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뭐 디램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반사익 조금 뭐 반등 탄력이 조금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디램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조금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그 디램보다 더 암울합니다.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전기 이런 모양들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글쎄요 조금은 아직은 뭐 반등은 좀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디스플레이 쪽을 본다 그럴 때는 이런 완성치 업자보다는 뭐 SNU라든지 그 코스닥에 있는 AMOLED 관련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2000지 쪽에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을 보는데 지난 금요일 LG화학은 너무 심했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그지 패댕이를 쳐서 9% 이상 빠졌는데 오늘의 지금 아침 동시효과 들어온 힘을 봐도 LG화학에 대해서는 여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심한 좋은 매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뭐 LG화학을 사실 전기 소재 화학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소재 쪽이나 이 전기 소재 쪽의 비중이 조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뭐 전기 소재 쪽에서 LG화학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IT 쪽에서는 하이닉스하고 LG화학의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IT 종목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희망을 해야죠. 어느 정도 사실 제가 뭐 IT 경기에 대해서 자꾸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 하이닉스라든지 여타 IT 종목들의 주가 반등 저점 신호를 보면 거의 뭐 공포가 크게 달았을 때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디램 쪽이 가장 극단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디램 고정가 하락에다가 지금 STX라든지 SK텔레콤의 인수에 대해서 9월 초에 나오는데 계속 말이 많죠. 구주 매출이나 신주 물량에 대해서. 하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좀 저점이었다는 논리가 있었고요. 뭐 가장 결정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은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너무 약간은 차익거래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8월 10일 날 기간의 네이키드 숏셀링에 대해서 네이키드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약간의 반등 이후에 그 하락 자체가 금요일에 클라이맥스에 달았다는 것은 오늘은
약간 이제 쇼커브링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용준 대표님 관심 종목 됐죠? 한 종목 들고 나오셨어요? 네. 예. 오늘 종근당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주 중에서 최근에 약간은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하필이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 정도에서 딱 멈춰준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상 괜찮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반기 실적 호전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매력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큰 상승 이후에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커질수록 기관 쪽에서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다가 반등하는 구매에서 적당히 좀 털었고요. 이제는 들고 있는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매매를 한다면 매수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형 고혈압 치료제 제품 2종이 지금 출시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꾸준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한 매출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종목들 매출은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서 최근의 화두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상당히 종근당한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 바로 드리면 되겠죠. 예.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형성했던 자금 산 바로 그 동산 위에 얹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권대는 28,900원인데요. 이전 종가에서 내외로 그 정도 가격대면 딱 괜찮겠습니다. 매수가는 28,700원부터 29,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1,000원까지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전 거래에 거기까지 찔렀다 왔습니다. 그날 등락폭만 거의 8% 이상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1차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보시고 추세 유지하는지 판단하면서 수익 실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 짧게 잡으시면은 지금장에서도 편안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진용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보니까요. 코스피 예상지수가 1.79%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